핏줄이 권력을 먹는 순간 사랑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건양그룹에서 그 균열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하네라가 건양그룹은 이제 내가 주도하고 내 핏줄이 이어갈 거야 라고 못 박는 순간부터 판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말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는 걸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차정원이었는데요. 차정원은 그 말 속에 숨은 의미가 단순한 경영권 선언이 아니라 진태석과 진세훈을 동시에 쳐내겠다는 신호라는 걸 감으로 알아챘습니다. 왜냐하면 하네라는 이미 진세훈의 출생 비밀 가능성까지 계산에 넣고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진세훈이 진태석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정보가 돌기 시작하면서 진세훈의 내면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진세훈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마다 혈액형과 유전자 검사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누구 아들이지? 라는 질문이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했더라고요. 평생 권력의 후계자로만 살아온 사람이 정작 자기 뿌리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 사람은 가장 잔인해지기도 합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에 대한 감정도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미움과 배신감으로 밀어냈던 감정 사이로 다시 집착에 가까운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랑인지 소유욕인지 본인도 구분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차정원은 진세훈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눈치채고 있었는데요. 말투의 결이 달라졌고 눈빛의 방향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분노의 대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일부러 모르는 척 거리를 유지했는데요. 지금 감정에 반응하는 순간 폭수의 판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건 감정 정리가 아니라 증거 정리였거든요. 그래서 주하늘과의 접촉 빈도만 더 늘려갔고 사적인 대화는 줄이고 정보 교환과 계획 점검 위주로 움직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냉정해 보였지만 속에서는 계속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는데요. 진태석을 무너뜨릴 기회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었더라고요. 주하늘 역시 같은 속도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의혹을 쫓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 기소가 가능한 증거 라인을 만들겠다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는데요. 특히 아버지 주상철 사망 당시의 동선과 통신기록, 자금 흐름을 다시 파기 시작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소문과 정황 수준이었던 조각들이 이제는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심에 늘 황 실장이 걸려들고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빠져있는데 비공식 라인에는 계속 등장하는 이름이었거든요. 주하늘은 그걸 보고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굳히기 시작했었습니다. 실행은 황 실장, 설계는 진태석이라는 구조 말이죠. 조미양이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조미양은 과거 주상철 사건 당시 내부 문서 정리 라인에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었고 폐기됐다고 알려진 보고서 사본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을 따라가며 창고 자료와 외주 회계 기록을 대조해보니 비자금 세탁 흐름이 사건 시점과 정확히 겹쳐 있었는데요.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사건 은폐 비용처럼 보이는 지출 패턴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자료를 보면서 한동안 말을 못했는데요. 사람 하나 묻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질수록 진태석의 범죄 구조는 우발이 아니라 설계에 가까워 보였는데요. 희생양 선정, 언론 차단, 수사 지연, 대체 용의자 부각, 내부 입막음까지 단계별로 매뉴얼처럼 움직인 흔적이 보였었습니다. 차기범이 살인 누명을 쓰게 된 과정도 그 구조 안에 정확히 들어맞고 있었고요. 차정원은 그 지점을 확인하는 순간 감정이 확 식어버렸는데요. 분노가 아니라 확신이 남았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끝까지 간다는 종류의 결심이었죠. 이 와중에 공난숙이 겉으로는 잠잠한 척하면서 완전히 다른 라인을 타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공난숙은 싸움이 법정으로 가기 전에 상속 구조부터 흔드는 게 먼저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세훈 친모 조영란의 과거를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한 뒷조사가 아니라 의료기록, 요양원 출입기록, 장례식 참석자 명단까지 긁어모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0년 이상 병수발 들던 특정 남성 기록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공난숙의 촉이 거기서 꽂혔었습니다. 혈연 뒤집기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공난숙은 계산이 빨랐는데요. 만약 진세훈이 진태석의 친자가 아니라는 게 공식화되면 건양그룹 후계 구도는 즉시 공백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네라가 말한 내 핏줄 승계 선언이 힘을 얻고 그 핏줄 후보로 차정원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겉으로는 차정원에게 유리해 보이는 흐름이지만 공난숙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요.
후계 구도가 흔들릴 때 지분 이동과 경영권 방어 명분으로 거래를 걸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려는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누구 편이 아니라 이기는 편에 가장 먼저 올라타려는 쪽이었죠. 그래서 공난숙은 차정원 쪽에도 한혜라 쪽에도 심지어 진태석 쪽에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은 채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는데요. 겉으로는 분노하고 협박하고 소리치지만 실제로는 탈출로와 협상 카드를 동시에 쥐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 머릿속에는 이미 몇 가지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진태석이 무너지면 거래, 버티면 폭로, 둘 다 살면 동업 같은 시기였습니다. 차정원과 주하늘이 증거를 쌓을수록 공난숙은 판돈을 키우고 있었고 진태석은 아직 조용했는데요. 그래서 더 위험해 보이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쪽이 늘 더 크게 터지거든요. 지금 이 싸움은 겉에서는 복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후계권, 혈통, 지분, 그리고 생존이 한꺼번에 걸린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수만 잘못 디뎌도 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판이 이미 열려 있었는데요. 이제 되돌리기는 어려운 단계까지 와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이 흐름에서 완전히 불안정해졌습니다. 가짜 임신 사건이 들통난 이후 입지가 급격히 흔들렸고 진세훈과의 관계도 금이 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세훈의 출생 의혹이 터지자 오히려 주영채가 매달리기 시작했었습니다. 당신 자리 뺏기면 난 뭐가 되냐는 절박함이었는데요. 사랑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까웠습니다. 공난숙은 그런 딸을 보면서도 냉정했는데요. 필요하면 진세훈도 한혜라도 심지어 주영채까지도 거래 대상으로 올려놓을 기세였습니다. 한편 진세미의 감정선은 단순한 동요 수준을 넘어 완전히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진세미는 아버지 진태석의 실체를 하나씩 확인할수록 무너지는 대신 오히려 냉각되고 있었습니다. 충격이 분노로, 분노가 결심으로 굳어지는 과정이었는데요. 특히 차정원이 자신의 이복 혹은 친자매일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연민보다 먼저 든 감정은 죄책감이 아니라 분노의 타깃이 분명해졌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아버지라면 난 그 이름부터 부숴버릴 거야 라는 생각까지 밀고 올라왔었는데요. 진세미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내부에서 터지는 폭탄이 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겁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커진 단계였더라고요. 그래서 차정원에게 연락하면서도 떨림 대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언니가 옳다면 나 증언할게. 끝까지 갈게. 이 말은 도움 요청이 아니라 선전포고에 가까웠는데요. 다만 진세미는 아직 계산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발만 더 움직이면 진태석의 칼이 아니라 황 실장의 손이 먼저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요. 진태석은 이미 역공 준비에 들어간 상태였는데요. 그는 모든 죄를 공난숙에게 뒤집어 씌우는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비자금, 청부, 위협, 조작까지 전부 공난숙 단독 범행처럼 꾸미는 자료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황 실장을 통해 증거 라인을 재편하고 내부 증인들을 해외로 빼돌릴 준비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물밑에서는 피냄새가 날 정도로 거칠게 정리 작업이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이 흐름을 가장 먼저 간파한 인물이 바로 한혜라였었습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이 위기에 몰릴 때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판을 뒤집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요. 과거에도 그는 늘 자신 대신 다른 사람을 방패로 세웠고 필요하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거래 대상으로 올렸다는 걸 한혜라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진태석이 가만히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는데요. 기다리면 당하는 쪽이 된다는 판단 아래 한 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겉으로는 침묵을 유지했지만 물밑에서는 속도가 붙고 있었는데요. 한혜라는 차기범 사건 재조사를 공식 루트가 아닌 비공식 조사 라인으로 먼저 밀어 넣었습니다. 외부 로펌과 연결된 자문단, 퇴직 수사관 네트워크, 금융추적 전문가까지 따로 접촉해 병렬로 자료를 모으게 했는데요. 공식 조사에 앞서 증거 윤곽부터 완성해 두려는 포석이었습니다. 나중에 쓰면 위로 올릴 때 단순 의혹이 아니라 구조적 범죄 프레임으로 바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였죠. 동시에 윤비서를 통해 이사회 구성을 조용히 흔들기 시작했는데요. 표 대결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중립 성향 이사들에게 미리 접촉했고 과거 투자 손실과 내부 비리 자료를 쥐고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 문제와 경영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 목적은 진태석 측 우호 지분을 분산시키는 작업이었는데요. 이사회 숫자, 구도가 한 자리만 바뀌어도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계산이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혜라가 가장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건 차정원의 출생 관련 자료였는데요. 병원 기록, 입양 서류,
당시 보호시설 문서, 관련자 진술까지 전부 재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단순 확인이 아니라 공식화 가능한 증명 세트를 만들려는 움직임이었는데요. 만약 차정원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문서와 증언으로 동시에 확정되는 순간 한혜라는 도덕적 명분과 법적 정당성 그리고 여론의 동정까지 한 번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성 확인이 아니었는데요. 후계 구도, 지분 명분, 경영권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확보 작업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이미 감정 단계를 지나 계산 단계로 들어가 있었고 필요하다면 가족사까지 전략 자산으로 쓰겠다는 각오까지 끝낸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녀의 선택 기준은 단 하나였는데요. 누가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누가 지배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은 선택이 아니라 충돌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핏줄이 왕자를 먹느냐, 진실이 제국을 찢느냐, 아니면 폭수가 전부를 같이 태워버리느냐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먼저 배신하고, 누가 먼저 무너지고, 누가 먼저 버려질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구간까지 왔는데요. 다음 폭발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터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이 서로의 급소를 겨누는 순간 건양가의 전쟁은 진짜로 시작됩니다.